내가 살아있는 이 한 세대는 순간이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르쳐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로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이다. 개발도상국의 나라에 있어서 정치의 초점은 곧 경제 건설이며 민주주의도 경제 건설의 토양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민족적 민주주의의 제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 주체성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착 영생할 안주지인 것이다. 민족 자립 없이 거기에 자주나 무슨 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립에 기반을 두지 않는 민족 주체성이나 민주주의는 한낱 가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 민주제도처럼 취약한 제도도 또한 없는 것이다.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교권 없는 학원에서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체육은 인간을 강건하게 만들고 규율과 질서와 협동을 존중하는 슬기롭고 애국적인 시민을 만들어준다. 실로 체육은 심신을 연마하고 조화시키는 사회교육이라 합니다.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과 입으로 싸워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산당은 상대방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침범하지 않으며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침범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얻은 교훈이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의 전란을 겪은 지도 온 20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기성세대에게는 그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쓰라린 경험들도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의 기록 속에서 찾아보는 한낱 무관한 사건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상흔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그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가 퇴색하는 날 제2의 6.25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철모와 군화를 당장 가져오라.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우리는 최선의 사태를 몽상하다가 커다란 불행을 자처하는 흐릿한 정신적 자세를 버리고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견하고 비록 내일적이 저절로 자멸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태세와 결의만은 굳게 가다듬을 줄 아는 현명을 지녀야 한다. 한나라의 국민이 자립과 자정과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의욕에 차 있는가 없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울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신념과 용기를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손자병법에 적이 공격을 해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라는 말이 있다. 국계가 공격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등한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국계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때는 군과 민,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번만은 최후의 결단을 짓겠다는 각오로서 최후까지 싸워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있다. 평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린다.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그들이 노리는 적화 통일을 하기에는 벌써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너무 커져버렸고 대한민국의 국방군이 너무나 강대해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무장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면 전쟁을 도발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집어 엎는 이보다 전쟁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 건설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북한 동포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지. 공산주의를 갖고 경제 건설에 성공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민주주의보다도 조금 더 성적을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설령 김일성이가 경제 건설을 치중을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 계리 집단에 큰 문제점이 남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성장이 되고 수출을 많이 늘고 북한의 동포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번영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그 후에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 북한 동포들 머릿속에 또 하나의 욕구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 다시 받을 때에는 전국토를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 광원 여러분, 단오원 여러분, 나라가 가난한 탓에 젊은이들이 이렇듯 이영만리 하관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 땅에 왔는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